예, 똥 잘 싸고 와서 씻고 있어도 냄새가 있어. 한 일주일 가겠지 또. 똥 냄새. 아유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서 또 이거 이렇게 남긴 거 먹으려고 하고 있어. 잘 먹었지. 건강해야 돼. 그게 이제 아직까지 여기에 사 있어. 그러면서 있는 거. 야, 국군이나 행사가 응? 시가 행진만 있는 게 아니라 처형이 안 되는 그런 곳에서도 행진 국군의 날 그런 게 있나 봐. 행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시가 행진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군중들에게 있는 거는 그냥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면서 있어.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세계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난리난 상황 그거 아직도 해결 안 됐어? 모르겠네. 해결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됐나 보네. 야, 박대성이라는데 나이 30살. 음식점 하는 아저씨가 그 지나가는 여고생 칼로 찔러서 죽겠다고 하는 거. 이유는 알 수 없어. 진짜인지 사실인지 몰라도 죽었대요. 야, 여기 저기 뭐야 방세 월세가 맨 처음에 35만 원에서 이제 37만 원으로 올리고 37만 원에서 이제 39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39만 원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39만 원 전 내는 거지. 그래서 39만 300에 39만 원이야. 이번 11월 달이 마감이거든. 만기야. 그래서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저기 300에 39 내고서 살까 하다가 우리 꼬맹이 있는 대로 이사하기로 봤어. 거기 약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밥 먹는 걸로 땜빵하는 걸로 했어. 꼬맹이 집 가서 밥 먹고 그러면 그래도 버리니까 이렇게 쓰는 게 그리고 아기들 봐줄 수도 있고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이 1700km 비행해서 예멘을 공습했대요. 이스라엘 후티 근거를 수토화시켰다. 아, 후티 근거지를 그냥 짝수로 몰았어? 야, 시가 행진을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도 K2전차, K9 자주포 그게 움직이나 봐. 여기저기서 많이 하나 봐.
야, 시가 행진 때고 찍어도 되는지 그게 의문이야. 그 2024년도 9월 30날 그 뭐 브리핑이라고 하네. 행사 준비 과정에서 2명이 중상을 입었잖아요. 혹시 그 이후에 상황 뭐 추가 부상자가 있는지, 뭐 수류탄 날렸어? 그 중상자가 둘이 좀 한 거? 이제 글쎄 어디 숨모 부상. 야, 그거 어떻게 했어? 수류탄 그거 저기 한 거 병원에서 아직 그 결과값 안 나왔어? 왜 그랬대 그거? 아, 죽었어? 부상됐어? 살았어? 어땠어? 다 복귀시켰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뭐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내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병들의 안전에 최우선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내일을 휴일로 만들긴 했지만은 그 서울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상당한 거리가 이제 한두 시간 정도 교통 통제가 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대책은 확실히 마련이 된 겁니까? 네, 이미 오늘 언론에서도 보도를 해주셨습니다만 내일 오후에 장비 또 병력들이 이동할 텐데 경찰 또 관련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그동안 오래 해왔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교통 통제 또는 병력 인솔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경험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올해도 원활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작년에는 별로 안 나왔는데 올해는 슬슬 좀 비판적인 의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산이 79억 원 들어갔는데 우리 초급 간부들 임금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런데 이게 여기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예를 들긴 합니다만 프랑스를 제외한 이 시가 행진을 하는 다른 나라들은 보면은 되게 좀 이 군사적인 영향력이 강한 그런 나라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 게 맞느냐? 뭐 방산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방산 전시회가 중국 되게 굉장히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아마 제일 많이 방산 전시회 열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홍보의 과잉인데 이미 이게 홍보의 의미가 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다른 기회에 지난번 작년에 행사 때 우리 국민들께서 성원해 주셨고 우리 장병들께서 거기에 힘 입어서 행사를 잘 했던 내용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대규모 행사를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여러 정부에서도 이런 행사를 해왔고 지금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국군의 위용을 보시고 우리 장병들에게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그것이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진정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번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비 또는 우리 병력들의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이것이 대북 억제력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발하면 응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군의 어떤 전투력, 위용,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100여 개 국가 이상의 무관 또는 국방의 주요 수뇌부들이 이번 행사에 와서 보시게 되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전투 시스템, 무기 체계를 보시면서 이게 추가로 어떤 방산 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뭐 들어가는 돈이 예산이 좀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방산 계약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많은 돈의 액수가 또 방산 수출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니까 이런 행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더 많은 성과를 더 얻을 수도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시가 행진, 군 병력과 미사일, 탱크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군사 행진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시가 행진은 올해에도 계속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호국 영웅을 기리는 탑퍼레이드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우리 군 최신 지상 장비와 함께 기상악화로 작년엔 선보이지 못한 전투기 등 공중전력까지 올해엔 가세합니다. 북한의 전술핵 무기에 대응할 고위력 미사일,
현무5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군은 6.25 전쟁 당시 서울 수복 장면을 재현해 경복궁 앞에선 태극기도 개양하기로 했습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지난 세기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부터 1984년까지는 매년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3년에서 5년에 한 번으로 축소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당시 남북관계 등을 반영해 시가행진을 중단했는데 그러자 일각에선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규모 시가행진이 제교된 작년 국군의 날 행사엔 4,500명이 동원됐습니다. 올해에도 비슷한 인원이 동원돼 폭염 속에서 한 달 동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대규모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전체 병력의 상당 부분을 빼서 긴 시간 행사에 동원하는 것이 정말 군의 사기를 높일 것 같냐는 반응도 보입니다. 일회성이 없고 행사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과 시간과 동원되는 인력들의 어떤 노고 효율 면에서는 과연 이게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병 가죠? 그 군대 가봐. 그것도 일이야. 야, 저형국 때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군대에서 그런 거야. 아주 이례적이면서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특히 대화와 협력이 없는 권위는 뭐 권위야. 저것도 일거리야 인마. 예정이 되기 때문에 또 군사생활에서 중요한 일거리 중에 하나야. 국방부는 내년에도 점령지에 들어가서 단결되는 게 딱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그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독일 가서 퍼포먼스 딱 보여주고 그랬던 거 그런 거 모르고 있나 봐. 그거 다 전시 효과야. 그것도 군부에서 하는 거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야. 군대가 원래 그래. 약 52%로 그야말로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K고 전 세계 자주포 수출 독일 기술로 만든 점유율 절반 이상 차지. 아유, 독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나 봐라. 실제로 지난 2020년 독일이 중동으로의 무기 수출을 막으면서 아랍에미리트와의 수출 계약이 막판에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야, 저거 수출했으니까 하면 써봐야지. 응? 엔진 국산화에 착수했고 저거 다 테스트 하려고 다 판매하고 그러는 거야. 국책사업자로 선정된 잘 써봐. 불과 3년 만에 500여 개에 달하는 엔진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엔진보다 가볍고 연비도 개선돼 경제성도 뛰어납니다. 또 K9뿐 아니라 작년 말 호주 수출이 확정된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에도 탑재됩니다. 이 밖에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중동 국가와 튀르키예 등의 무기 수요를 감안하면 앞으로 6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엔진까지 우리 힘으로 만들게 되면서 이 K9 자주포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향상되었다고 보겠습니다. K방산이 쭉쭉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방산 핵심 소재 박성태 산업부 1차관이네.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방산 소부장 기술 확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주영입니다. 양산에 있나봐. 양산에 이루고 싶고 방산 싶겠습니다. 주력 제품 중 하나인 K9 자주포의 엔진 국산화가 완료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오늘 STX 엔진 창원 공장에서 K9 자주포 국산 1호 엔진 출고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산 엔진은 외국 기술과 부품을 적용한 기존 엔진보다 성능과 경제성을 개선해 K9 자주포 수출이 더욱 확대될 걸로 기대한다고 방사청이 밝혔습니다. K9 자주포는 호주, 폴란드, 이집트, 인도 등 세계 각국에 수출된 대표적인 우리 방산 제품입니다. 정부와 군은 내일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을 열고 오후에는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병력 수천 명과 장비 수백 대가 참가하는 도심 시가행진을 진행합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2년 연속으로 경찰은 행사 시간 광화문 일대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행사 전후 군부대 이동 중에도 진행 방향에 있는 도로를 통제합니다. 야, 그래서 유튜브 방송이 되는 거야?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 근데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것처럼
해도 된다면서도 확인해 줄 수 없어. 아, 내일은 국군의 날이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군의 시가 행진이 이어지는데요. 그러게 에어쇼 하는 것도 찍고, 뭐 군인도 찍고, 장비도 좀 찍고 그러면서 저거 시가 행진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내일 성남에서부터 거기서 해갖고 광화문 뭐 저기 남대문 이렇게 하고 있나봐.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하시는 광화문. 분 계신가요? 네, 세종대로와 경복궁 인근에는 따릉이 대여소까지도 임시 폐쇄라고 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0월 1일 국방부 주관으로 이뤄지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에 대비해 교통 통제를 실시합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행사 전후 부대 이동 중에는 진행 방향에 있는 도로를 통제합니다. 경찰은 교통이 통제되는 전 구간의 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군사경찰 등 약 1,400명을 배치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심권 차량 운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당일 인파 관리를 위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광화문역 2번 출입구와 9번 출입구를 폐쇄합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최초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탄두 8톤이래. 탄두만 8톤. 2톤이지만 올해 공개될 예정인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합니다. 탄두 무게가 세계 최고 수준인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 야, 근데 저거 8톤보다 더 나가는 것도 있는데. 있어. 대량 응징 보복 수단입니다.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인 B-1B 랜서도 우리 야, 옛날에도 4톤, 12톤까지 폭탄이 터진 거 있는데. 6.25 전쟁 때 12톤까지. 와. 2차 세계 대전 때에는 더 했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모습을 최지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원 전투 배치 훈련. 헬기가 갑판 위로 사뿐히 떠오르고 장병들이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가릅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청해부대 장병들이 총원 전투 배치 훈련을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0년 소말리아는 아프리카 아니야? 34척의 해적선을 물리치고 소말리아, 우리 아프리카. 전방 510여 척을 호송했습니다.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양 안보 작전을 수행하는 다국적 부대 CTF 151에도 참가해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가 아덴만에 파병을 와서 연합전력과 같이 합동작전, 연합작전을 시행하고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국적 상선들이 다른 국적의 군함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장이 높아지는 레바논 남부에서 불법 무기와 무장 세력을 감시하는 동명부대도 있습니다. 파병 17주년을 맞은 동명부대는 현지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재봉교실과 한국어 교실, 태권도 교실은 큰 인기입니다. 동명부대 도움으로 태권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메달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사범님과 함께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고통받은 남수단에서는 한빛부대가 도로를 포장해주고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신이 내린 축복으로 불리며 총이 아닌 마음으로 평화를 지킵니다. 아크부대는 아랍에미리트의 사막에서 UAE 군과 연합 특수작전 능력을 키우며 끈끈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1995년 소말리아의 UN 평화유지군 상록수 부대 파병을 시작으로 꾸준히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해왔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들이 세계 각지에서 평화와 재건을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주환입니다.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서 올해도 서울 도심에서 시가 행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해는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에 맞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장병들의 노력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민 참여형 행사도 열리는데요. 야, 근데 나 지금 다 먹었어. 없어. 먹을 게 없어. 서울 용산구 일대 지하철 역사와 버스 정류장,
출퇴근길 매일같이 오가는 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헌신과 노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과 문제들을 번갈아 보며 퀴즈 풀이에 집중하고 있는 시민들. 북한의 테러 시도를 막아내야 하는 미션인데 문제를 따라 전시실을 탐방하다 보면 어느새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국민 아저씨들에 대한 감사함을 깨달았고 또 이제 저도 나중에 커서 군인이 되니까 저도 군인이 되면 열심히 나라를 지켜야겠다고. 야, 거기 가면은 저 유튜브 방송할 수 있나? 그 사진 찍어도 되냐?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에 맞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34년 만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 당대는 지난해에 이어 다음 달이 아니야. 금방이야. 내일인가? 시가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오늘 11시 몇 분이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를 비롯한 주요 공중 전력들은 서울 하늘을 날며 축하 비행을 펼칩니다. 최첨단 전력들도 대중 앞에 선보이는데 올해는 탄도 중량만 8톤이 넘는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 공개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윤정입니다. 네, 최근에 K-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자,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영향으로 동남아시아 그중에서도 필리핀이 국산 무기 체계. 야, 이거 연합뉴스래. 필리핀 현지에서 수출길을 뚫기 위해 고군분투 알고 싶으면 연합뉴스 봐. 이야기를 이은정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야, 또다시 가슴이 웅장해진다. 대한민국 강군 6회공 HR이 써있는데 KBS 뉴스다? 난 저거 무슨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 정신적으로 뭐지 이상한 애들만 있나봐. 가슴이 웅장하거나 말거나 그게 왜 가슴이 웅장해야 되냐? 알 수가 없어. 나는 내가 이상해. 새로 가는 데도 마찬가지고 거기 이따가 TV하고 뭐 저기 있나봐. 스타키도 있고 그랬나봐. 화장실 있고 싱크대 뭐 그런 거 있고 그런 게 있나봐. 어쨌든 뭐 알아서 잘 살아가야지.
아껴서 저축을 못해도 아껴서 또 잘 살아가야지. 큰일 났다. 야,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면 어떡하냐. 아이. 성남 비행장에서 하나 보다.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저기, 특정 부대 강화. 그리고 또, 저기, 뭐 저것도 뿌리고, 그러면서 있나 보다. 그렇게 성남에서 하고, 서울에서 하고, 당한데 계룡대에서 하고, 뭐, 그러나 뭐지? 또 어디서 할 거야? 모르지, 뭐. 잘 살겠지. 그렇게 서울 광화문에서 할 데가 어디 있다고? 그냥 뭐 시간 행진 그냥 왔다 갔다 그걸로 끝나는 거지. 점령지 후도에서 한번 점령을 해봤어. 그러면서 내 군합발로 가면 짓밟아 왔어. 그러면서 열심히 걷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든든해요. 아이고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있어봐 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겠어? 야, 이거 저기 덮어씌우기 하려고 하는 건가? 초복인 지난 7월 15일 경북 봉화의 한 경로당에서 발생한 살충제 음독 사건의 범인이 사망한 80대 할머니 A씨일 가능성이 높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60, 70대 경로당 회원 4명이 농약류를 음독한 사건과 관련해 85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했으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5일 피해자 4명은 봉화군의 한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먹은 뒤 경로당으로 돌아와 커피를 마셨고 이후 농약 중독 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은 건강을 회복해 사건 열흘 만에 퇴원했지만 남은 1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A씨는 이날 피해자들과 일행이었지만 유일하게 커피를 마시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농약 알갱이를 물에 희석해 경로당 냉장고에 있는 커피 음료수병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커피를 담은 음료수병과 종이컵에선 피해자 4명의 위 세척액과 동일한 2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CCTV 기록을 통해 A씨가 사건 이틀 전인 7월 13일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출입한 것을 확인했고 A씨가 접촉한 경로당 집기에서도 농약 성분을 확인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으로 수거한 A씨의 마당과 집에 뿌려진 알갱이 모양의 농약에서도 같은 농약 성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로당 회원들끼리 화투놀이를 하던 중 A씨와 다른 회원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면서도 피의자가 숨져 진위를 확인할 수 없기에 직접적인 범행 동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커피를 마시지 않았던 A씨는 사건 사흘 뒤 은행에서 재산 일부를 찾아 가족에게 전달한 뒤 농약 중독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A씨의 위 세척액에서는 앞서 쓰러진 피해자들과는 다른 성분이 확인돼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과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음독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알 수가 없어. 추리소설 써서 추리소설. 그거 다 추리소설 넣어갖고 너 임마 네가 범인이야! 그러면서 있는 거 음장 놓고 네가 찌찌야! 네가 찌! 그러면서 음장 놓는 거 네가 봤어? 그러니까 네가 보지도 않고 네가 말렸어야지 임마. 그러면 너 왜 거기 없었어?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있나?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확인해 줄 수 없어. 그럴 수 있는 거 지금 발달한 거 있어. 근데 왜 죽었을까? 그러니까 전 압박이 들어가서 나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지. 그냥 세상 조용해져. 그러면서 있는 거랑 똑같지. 그 누가 죽인 거야 그거. 누가 죽으라고 했어? 그러면서 있어봐. 이상하지. 그래 알 수가 없어. 추리소설 썼어. 추리소설을 좀 썼지. 야, 국방부 그 홍보팀이라고 해서 국군이나 행사 야, 홍보지원센터 02로 걸어갖고 확인해봤어. 도요이고 알 수가 에어쇼하는 없어. 거 그거 찍어도 되는지 네 마음대로 하셔. 그래도 돼.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시켜서 했는데 야, 거기는 안 받대. 끊어지더라고. 다음에 전화 주세요 해갖고 끊어지네. 엄청 바쁜가 봐. 그래서 안 돼갖고 02로 걸렸어. 02로. 국군이나 행사 때 그 장비 지원팀으로 한번 그거 물어봤어. 하는 거 찍어서 올리면은 법에 어긋날까? 군사시설 보호법이나 이런 군사시설 비밀 뭐 그런 거 공개된 거라도 허가 받아야 되는데 누구야? 그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쪽 담당 부서가 홍보관인가 봐. 그게 유튜브에 올려도 되는지 물어보려더니만 왜 자꾸 끊어지네. 전화가 안 돼. 전화가 안 되면 말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 그냥 그래 왔어. 야, 이거 너에게 꼭 하고픈 말은 무슨 영화 제목인가 그런 거 같던데. 거기서 내가 아까 텔레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래. 엄청 들더라고. 너희가 하고픈 말이 뭐 저거 주고 또 되는 거 있던데 거기서 그 내용만 앞머리만 따갖고 적어본 거야. 뭐 특별하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자, 그럼 안녕. 여기서 종료할게요. 잘 먹었어요. 바베큐. 야, 수탄. 아유, 돌발적으로 수탄 하나 던져야겠나? 잘 먹었어. 응? 조그만 거. 수탄. 기분 나빠? 응? 자. 이거 수탄. 자. 네. 잘 만들었지, 수탄. 이 수탄이야. 자. 빵. 그래도, 작지만 그래도, 거시기 할 수가 있어. 어때? 재밌어? 수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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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지금 새로운 수탄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우. 하나 만들어 봤어. 그럼 안녕.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안녕. 바이바이.